오늘은 집단적인 그림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단적인 광기로 드러나는가, 집단적인 그림자가 어떻게 집단적인 폭력성으로 드러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융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융의 원전을 통해서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억압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풀어내지 못하는 억압이 있는 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이 쌓인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먹거리 쟁탈전인 거예요.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거나 또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든가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다든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 팽배해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식으로든 폭발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숙제,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축적됐을 때 이제 결국은 광기가 이제 폭력이 이제 난무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위기와 격변에 의한 활성화가 있다. 집단적인 광기. 이제 융은 집단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붕괴돼 버렸을 때 또는 중대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집단의 무의식이 활성화될 때 분출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의식적인 통제가 약화돼 버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라고.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 경시풍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정신질환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그림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수가 폭도의 일부가 될 때까지 잠자고 있는 짐승이나 악마가 포함되어 있다. 잠자고 있는 짐승 또는 잠자고 있는 악마가 폭도가 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아주 놀래고 공포에 질렸다가 슬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니까 이제 자기도 그 이제 대열에 합류해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세력을 형성시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폭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시성, 폭력, 잔인함의 근원이다. 우리 안에는 원형적이에요. 이거는 원시성이 드러난 거고 우리 안에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고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숨겨져 있고 별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림자는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림자 이면에는 무서운 폭력성이 있고 무서운 광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활성화되면 그 그림자가 다른 집단에 투사되죠.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어느 개인이라든가 어느 집단을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너희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퇴보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라져야 되고 이제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정치단체라든가 막론하지 않고 그림자의 한계를 설정하잖아요. 이데올로기를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될 대상,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정의해버려요. 라벨을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려면 이쪽으로 오고 죽으려면 저리 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집단은 자신의 어둠을 외부로 투사해가지고 자신 내부의 그 사악함과 증오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린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악해졌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네 때문에 내 직장 잃었고 이렇게 전부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전반적으로 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 신념을
절대화하면서 그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대상을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는, 다른 사람의 개인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집단의 망상과 폭력적인 사건, 쿠데타, 심지어는 내란, 또 외국과의 전쟁, 또 집단적 정신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융의 얘기를 빌리면은 금발 짐승이 꿈틀거리는 현상이다. 융은 심각한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환자들의 적인 장애를 주목했습니다. 그 안에 원시적인 측면, 폭력성, 잔인성을 표현하는 원형을 관찰했고, 그 안에 집단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죠. 융도 세계 제2차 대전 어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나치의 만행들을 보고 융도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융은 물론 스위스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치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심각한 공포에 시달렸고 정서적 장애를 겪는 얘기들을 해요, 융이. 심지어는 그런 암시를 받는 꿈을 꾸잖아요. 결국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무의식에 억압된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된 집단의 그림자는 사회적 조건이 활성화될 때, 그 집단적 그림자가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등장해서 집단적 광기를 드러내는 강력한 힘으로 뭉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단 내에 있는 개인의 의식은 무시당해버리고 개인의 존엄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집단의 광기가 개인의 심리에,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지요. 그 집단의 폭력성이 금방 전염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죽이고 있던 금발의 야수들이 어느새 숨통이 트이면 다시 살아나요. 죽은 듯이 있었던 그 야수들이 살아나서 다시 판을 치기 시작해. 그렇게 돼서 이제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 잡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정서에 감염이 돼서 노예가 되거나 함몰되거나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했나?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념과 내 이상이 소용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개성이 상실돼요. 그리고 기존의 그 거대한 힘에 자신도 모르게 속박당한 채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지로 등장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비천한 지성인들, 비루한 지성인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내 책임은 아니야. 거대한 힘, 그 거대한 광기, 폭력성 때문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면서 개인의 책임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는 세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침묵은 동조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결국은 압도적인 그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는. 그래서 집단에서 원형적 힘이 작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아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아상실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형과 동일시되고 무의식에 함몰돼 버리는, 결국은 그런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된 감정에서 움직이는 대규모 그룹에서 볼 수가 있다. 융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아, 뭐가 진실이지? 이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잠재적인 병리 상태로 빠져든다. 이런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 억압된 상태가 현실을 대체해버리고 현실을 완전히 파편화된 유리조각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개인의 인격과 성격까지 바꿔버려요.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욕하고 시비 거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순한 사람을 야만적인 짐승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단의 그 광기가 전염이 되면. 놀라운 현상이에요. 집단 광기는 개인 정신의 잠재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활성화시켜요. 결국 이성이 약화됩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감정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개인의 심리가 국가의 심리하고 집단의 심리하고 이제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집단적인 광기는 개인에게도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 상실되고 수에 편승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개인은 환경과 집단적 의견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 이거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방어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험난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방어 기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집단의 정신적인 그 광기는 개인의 정신증, 신경증이나 정신증으로 발달해서 전 사회의 혼란과 아픔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은 미치광이들을 모아놓은 정신병원처럼 될 거다. 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